소장님 안녕하세요. 친절한 장수식 코너의 마지막으로 위로받고 싶다고 사연을 올린 시청자입니다. 그 당시에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하려고 마지막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고 소장님께 글을 올리고 소장님의 진심 어린 처방을 듣고 다행히 극단적 선택을 피하고 위로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장님 마지막 멘트, 다이하드를 마음속에 지니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녀 이혼 문제, 자식의 파산 문제, 은행 융자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가 삶을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남긴 상속 문제 때문에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해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든지 물론 소장님 말씀처럼 인생의 방향을 잘못 정하고 살아온 내 자신을 후회해 봅니다. 그러나 나이가 고2를 바라보고 있는 주제에 선행을 하고 뉘우치고 산들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해서 스님도 만나고 신부님도 만나고 명상도 하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집회 소식이 들리면 집회에 참석하여 멀리서 소장님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사신 분도 계시는데 오히려 제가 용기를 얻고 제가 위로를 받고 옵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죄송하고 뻔뻔하지만 저 자신에게 많은 용기와 삶의 방향이 됩니다. 집회 소식이 들리면 참석하여 멀리서 소장님 바라보는 걸 즐거움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소장님 건강을 생각하면 뉴핑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닥터왕입니다.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죠? 자, 이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때 몇 년 됐죠? 벌써 한 3년쯤 된 걸로 보이는데 그때 이제 친절한 장수식 코너에 자기가 이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로받고 싶다. 그런 사연을 보내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끝까지 버텨라. 다이 하드. 죽을 때까지 버텨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인생이 그렇게 쉽게 끝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싸우고 버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이분이 자녀 이혼 문제, 자식의 파산 문제, 은행 융자 문제 등 경제적 문제가 참 삶을 힘들게 했고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남긴 돈 상속 문제가 형제 간에 지금 갈등으로 힘들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방향을 잘못 살아온 데 대해서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분에게 이제 제가 살아온 과정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젊을 때 인생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파란만장하게 이 고생을 자처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하루도 제 인생이 순탄한 적이 별로 없지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는 것이 도대체 축복인가 행불인가. 그래서 한때는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면 인간의 삶이란 것은 그야말로 고해, 이 고통의 바다를 헤매는 것과 같아. 낙타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그런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고통들이 한꺼번에 덮쳤을 때 그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것은 정말 잘 선택하신 거고요. 제 말이 그때 눈꽃만큼이라도 이분의 옳은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저로서는 참으로 감사드릴 일이라고 봅니다. 자, 경제적 문제가 그때도 삶을 힘들게 했고 지금도 힘들게 한다는데요. 솔직히 대한민국의 한 80% 국민의 삶은 경제적 문제가 삶을 대부분 힘들게 합니다. 80% 정도의 국민이라는 것은 결국 가진 재산이 기껏 매덕이고 그 속에서요, 그 경제적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죠. 직장에서 잘렸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자식이 대학을 갈 때, 자식이 결혼을 할 때, 이 주거 문제로 고통에 부딪힐 때, 또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아서 그 대출에 대해서 감당이 좀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의 한국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경제적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천국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과연 그럴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5성급 호텔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프로포즈를 할 때 명품을 갖다가 몇 개를 사서 쌓아놓고 상대 여성에게 결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삶이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남녀 관계의 관계가 명품과 이미 5성 호텔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굉장히 뭔가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결혼을 해봤자 결국 그 사람의 삶에 끝없는 이벤트가 주어지지 않으면 파탄이 올 겁니다.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오겠죠. 자, 재벌들이요, 그들은 얼마나 돈 걱정을 안 하고 사니까 행복할까. 자, 스포츠카를 몰고 5성급 호텔에서 맨날 술을 먹고 이쁜 여자들을 옆에 거느리고 또 그러면서 가끔씩은 마약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아주 고급 옷들과 고급 식사를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자, 그래서 이 럭셔리함에 노출되고 그리고 값비싼 식사와 옷과 집에서 산다면 그 사람의 모든 일상이 정말로 천국 같을까요? 과거에 보면 이슬람의 이 강경한 한 교파는 상대방 종교의 지도자들을 살해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에서 뭐 한 50명, 100명의 미녀들과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암살을 시켰습니다. 그 암살 어쌔신이 그 교파의 이름에서 나왔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에서 50명, 100명의 미녀와 같이 산다고 인생이 행복할까요? 욕망은요, 쾌락은요, 끝이 파멸로 가고 험으로 갑니다. 더 이상 추구할 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극단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성적인 쾌락으로 가고 마약적 쾌락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 보면 많은 재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또 돈과 성적인 부분에 중독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 일생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 두 개입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허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인생에서 추구할 일이 없을 때 그때는 허무 단계에 오게 되고 허무가 오게 되면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빨리 죽는 게 낫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 중에 가끔 자살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 최대 게임 회사 회장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왜 자살했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렇게 집착했는데 인생에 그 사람은 아마 허무의 단계에 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사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은 의뢰하신 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닥터 황,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의 방향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요, 후회가 없다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건데 신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저보고 누가 신이 될래, 사람이 될래 하면 저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신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사는 게 인생이고 그러고도 또 후회하는 게 인생이다. 그렇지만은 살 날이 하루가 남더라도 그것은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어요. 이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의를 바라보고 있는 주제에 선행을 하고 뉘우치고 산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스님도 만나고 신부님도 만나고 명상을 하고 아무 소용없더군요. 집회 소식이 들리면 집회에 참석해서 멀리서 소장님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고 오히려 제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고통스러운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제가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좋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저성보다 낫다. 자, 저성으로 간다라는 것은 무의 단계로 돌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종교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일종의 정신적 장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는 건 저는 그건 매우 이기적인 행동의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천국이 있든 없든 사는 동안에 선의를 가지고 그리고 착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그리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산다는 것은 그거는요, 구복신앙이죠. 나중에 내가 대가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날 착한 척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본다. 이것이 무슨 노무 보상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종교적 설정이 좀 잘못된 것이다. 종교니까 비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천국에 가고 안 가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 중에 다시 돌아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고민할 바에야 남아있는 자기 인생을 하루라도 충실히 사는 것이 더 낫다. 인생이 짧으면 짧을수록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럴수록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요즘 봄입니다. 나뭇가지에요, 이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또 일찍 피는 산수유, 홍매화, 매화 그리고 개나리 이런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밖에 보이는 그런 푸릇푸릇함과 개화를 보고요, 야, 봄이 왔구나 느끼고 귓가에 따스한 바람이 스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느끼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삶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삶이라는 게요, 거대할수록 영웅적일수록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은 손에 피도 묻히고 업보를 쌓았습니다. 링컨이 영웅이지만은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폴레옹이나 이 모든 영웅들은 수많은 남의 목숨과 피와 그 대가로 만들어진 히어로 위치에 가 있어요. 그런 사람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일상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대단한 이벤트나 또 럭셔리함이 동반되어야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극단적인 욕망에 가득 차서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최고의 재벌들, 또 연예인들, 그 사람들의 끝은 쾌락 추구하다가 허무의 경지에 빠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마이클 잭슨이 오래 살았습니까? 자, 한국의 유명 재벌 회장님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들도 결국 이 짧은 인생에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결핍과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이 짧을수록 그 하루하루는요, 같애는 아이의 하루하루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짧게 남은 하루는요, 긴 하루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닥터 황의 삶은 진짜 소설 몇 편 쓰고도 남을 만큼의 남들이 전혀 평생 겪지 않을 고난과 배신과 실패와 해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지금도요, 몸과 마음에 심신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몸에는 이 회복되지 않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어떤 병들이 있는가. 그래서 멀쩡한 것보다 병이 있는 부분이 몸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무런 이런 육체적 고통도 없고 정신적 고통도 없었던 편안한 시절이 있었는가 찾아보면 사실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제 평생의 삶이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도 쫓기고 싸우고 투쟁하고 들이받고 당하고 또 일어서고 하는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의 고통을 느끼면서 산 것도 지금 20몇 년 됐어요. 하루마다 이 먹어야 될 약의 양이 엄청나고, 또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양쪽에 제 고관절이 다 인공 고관절이라서 그 걸음조차도 이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축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나도 한때 저렇게 열심히 달리고 싶었는데, 달리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지만 달릴 수 없을 때 굉장히 제가 이 허무에 빠져들죠. 그래서 저는 한번 끝없이 달려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제 최고의 꿈입니다. 요즘도 이제 신장병에다가 급성 당뇨, 당백뇨에 고혈압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하루하루 흔들리지 않는 똑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쓰고 또 안경을 쓰고 이렇게 이 일부 마비가 있음에도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못 살게 구는 자들이 한둘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와서 들이받고 못 살게 하고 고소하고 또 괴롭히는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황 대표는 어떻게 살까? 이분도 사연 주신 분도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는데 하고 용기를 얻는데 진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저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 외에 인생에 어떤 의미가 존재하겠는가 하고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여쭙고 싶어요. 1등석을 타고 해외여행을 하고 그리고 산의 진미를 마시고 그리고 골프의 최고급 호텔에 주지 6림에 빠져서 지낸다고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것인가? 쾌락은 얼마나 쾌락을 더 가속화시켜야 쾌락의 절정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끝없는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제가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욕망과 쾌락에 대해서 끝없이 추구하지 않으면 이 욕망과 쾌락의 기회는 거의 없어집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 동기부여가 약하니까 절대로 욕망과 쾌락이라는 그런 경지까지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욕망과 쾌락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해야 성공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집착이 없이 저절로 욕망과 쾌락의 삶이 오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욕망과 쾌락을 갖다가 목표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행복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한다고 놓으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 한 3사람이 고급 승용차에 골프채를 싣고 아주 고급 골프 옷을 입고 즐겁게 웃고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골프장의 잔디 위에서 골프를 칠 때 그 쾌락을 느끼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삶의 목표라면 남들이 열심히 지금 70대도 일하는 세상에서 한 50대 후반 정도 되어가지고 저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이 행복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절제 없이는 결국 욕망에 의한 파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에 많이 노출될수록 파탄은 더 빨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정치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모든 명예에 대한 욕망을 버렸을 때 저는 그것이 가면 갈수록 더덥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에 집착할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욱더 더러워집니다. 내가 그런 쪽에 옛날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사회적 지위를 얻을수록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그 이재명 씨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재명 씨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욕망으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는 부분에 대한 욕구로 지금까지 그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난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욕망과 쾌락에 몰두했지 그렇게 가는 과정에 대해서 자기 절제나 또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그걸 갖다가 참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온갖 이 사회의 해악을 몸에 다 달고 그 속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욕망의 끝은 파멸이고 궁극적으로 아무도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고 돌아서면 침을 뱉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삶은요, 끝없이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작은 것에 행복하고 또 고통에 진지하게 임해야 됩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요, 그걸 고통요, 자식이 이혼하건 말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은요, 나의 분신이 아니라 그냥 나로 인해서 태어났지만 또 다른 삶을 사는 개별적 주체입니다. 자식이 이혼하거나 자식이 파산을 하거나 그리고 은행에 융자적 문제가 있거나 간에 내가 오늘 하루 3끼를 먹고 살 수 있으면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요, 멀지 않은 시기에 다들 무예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하나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갈 날들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짧은 날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그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 그래야 순간적인 짧은 찰나가 주는 행복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옆에 공간이 주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대궐 같은 집에 앉아서 고독을 느끼고 욕망에만 집착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일 거예요. 왕궁에 앉아서도. 판잣집에 앉아서도 밖에 나가서 피는 꽃을 보고 또 새싹이 돋는 나무를 보고 그리고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 행복으로 느끼실 때 인생은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행복을 완성하는 거다. 거대한 행복?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영화나 소설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찰나에 살아있음이 주는 그 감각을 느끼고 또 주변에 눈에 보이는 이 사물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감성을 가지고 살 때, 그럴 때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나의 선행이나 좀 더 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대의를 갖출 때 인생은 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요,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있을 거고 기껏 저를 보면서 나보다 더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이 있네 행복을 느끼는 정도인데요. 거기서 벗어나서 순간순간 찰나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햇볕 시대는 이 마루에 앉아서 이 좋은 책을 읽을 때, 좋은 시를 읽을 때 느끼는 것도 행복이고요. 아름다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행복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창밖을 볼 때 내가 마음속에 뭔가 뭉클해진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인 겁니다. 자, 여러분, 행복은 먼데 있거나 추상적이거나 천국에 가서 느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당신의 옆에 바로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남은 인생을 좀 더 풍성하게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어딘 깊음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할까. 차가운 현실의 저병 넘어 꿈꾸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딘가에 있을 희망만한 게 그댈 그리도 두려운가요. 저는 가슴 깊이 새겨놓은 그 말들이 어느새 쓰러져가도 우리 갔던 걸음과 길 속면 넘어 어느 화창한 봄날 흩날리며 벚꽃 필 때 미소 지으며